김태견 선수 5연투를 했던데 그래서 TK 캉 87님이 제가 아침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만 질문을 주셨어요. 김태견 선수 5연투 혹사에 대해서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21세기에 저런 막장 운영을 하는 사람이 대표팀 감독이라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 막장이 아시죠? 이 막장은 이제 탄광, 그죠? 그 탄광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막장 그러는데 참 뭐 조금 힘겼다 이런 의미들이 좀 있어요. 10일 타이완 어제죠. 타이페이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 땄는데 김태견 선수가 2일부터 시작된 대회에서 한번 저 보시면요. 등판 일지가 2일 타이완전 54개를 던집니다. 3일 하루 쉬고 4일 호주전 15개, 5일 하루 쉬고 6일 푸에르토리코전 21개, 7일에 서스펜티드 19개, 8일에 미국전 16개, 9일에 네덜란드전 24개, 그리고 10일에 미국전 동메달 결정전 98개를 던져요. 9일 동안 총 247개를 던졌는데 충암고 이용복 감독 뭐 왜 이런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도 보면 고개야구 때도 5일 뭐 5연속 완투를 지키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 기자가 그때 취재 갔었던 이야기를 오늘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오래되신 분인 거로 봤는데 얘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연배가 뭐 저랑 큰 차이가 없던데. 아니 뭐 나이가 뭐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선수들이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아마야구에 혹사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은 지키자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이 지키자는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서스펜티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규정에는 문제 없으니까 했다. 규정 안에서 했다. 아이 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선수한테 괜찮아 물어본 어린 선수가 이 태극마크의 무게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가슴 떨리고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가라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 그 끌어오르는 열기에. 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겠지. 감독이 물어보면. 근데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는 고가 아니라 스탑. 그래서 멈춰. 라고 할 때 진정한 그게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속상하고 진짜 안 다치고 건강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쳤다는 소리 들으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나 울컥해요 진짜. 너무 좀 오늘 좀 아침에 좀 속상했습니다. 많이 속상했고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신인 픽을 제가 한번 좀 체크해봤어요. 14일 신인 드래프트 그죠? 5순위까지는 제가 앞선 방송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립이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1순위 하나가 그리고 2순위 두산이 픽을 하는데 자완 황준서 선수 또 대표팀 에이스 김태견 선수가 경합인데 뭐 다 압니다. 그죠? 청소년 대표팀에서 김태견 선수가 너무 좋아서 막 그런 얘기가 하나가 뭐 김태견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조승준이 신인 드랩 현장 나가시나요? TV로 보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기자님들 후배 기자님들 출동시키고 저는 안에서 좀 데스킹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순이 롯데 6승역 가자. 안 갈 것 같아. 6선전번 안 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 대회에서 김태균 선수가 좋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근데 하나의 픽이 그래서 황준서 선수한테서 김태균 선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 스카우트 팀의 두산이 얼마 전에 물었다 그래요. 그저께인가? 좀 어떻게 좀 돼가는 건가? 물었는데 뭐 다 말 안 해주면 원래는 황준서 100%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올 초에. 근데 갑자기 장현석 선수가 이제 메이저 간다는 게 이야기가 되고 난 다음에 황준서 100%랬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조금 우리 고민 중. 걔 지금 난리가 났어 두산이. 고민 중? 야 어떻게 이거? 그러면 우리가 황준서 잡을 수도 있는 건가? 그러면 보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황준서 선수가 너무 좋아. 그때 두산이 이제 아예 대놓고 하나가 김태균 뽑으면 당연히 황준서로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두산도 보니까 왼손은 최승현 선수 하나 정도밖에 없고 왼손 귀하단 말입니다. 트레이드해온 남호 선수가 2024년 1월 6일 내년에 현역 제대를 합니다. 황준서 선수 좋다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산이 지금 수년째 왕조이면서 그때 하이픽만 있었죠. 물론 1차 지명은 있었지만 전면 드래프트 때 하이픽만 있다가 이제 상위 픽, 두 번째 픽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야 이거 황준서 막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두산 내부적으로는 뭐 둘 다 좋다. 다 좋다. 김태견 선수는 밸런스가 이건 고교생 밸런스가 아니다. 진짜 좋다.
고교생 밸런스 아니야 이거. 황준서는 그렇다면 뭐 고교생 밸런스인가? 거기도 고교생 밸런스 아니다. 자완인데 이거 아니 허리에 무게 딱 올려서 탁탁 던지는 이건 어마어마하다. 둘 중 아무나 와도 좋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내심 그쵸. 뭐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황준수냐 김태균이니까 뭐 이제 하나의 지금 판단인데 하나 관계자들이 말을 할게 오늘도 뭐 저 뭐 하나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말할게입니다. 일단 정리는 됐대요. 누구 찍을 건지. 근데 말은 못하겠다. 내가 뭐 말해달라 이야기 안 했어요. 뭐 황준수인지 김태균인지 그만큼 김태균 선수가 좋다는 건데 즉시 전력으로 쓴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김태균 선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전 가능성은 그래도 아니 황준서 선수가 즉시 전력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은 황준서 선수가 조금 더 하나는 제가 여러 루트로 체크를 해보니까 자완이 있죠. 황준서 선수 또 근데 그 부분도 무시를 못할 거고 황준서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일찌감치 좀 가지고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취재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그겁니다. 황준서 갈 거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느낄 때 그랬습니다. 예, 제가 취재하면서 뭐 제가 뭐 100%는 아닙니다만 그런 저는 나름 좀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 확신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황준서 선수 픽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산은 김태균 선수 쪽으로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롯데는 지금 뭐 육선혁 선수에 대한 칭찬들이 많죠 주위에서. 근데 전미르 선수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가능성 뭐 요거 다방면으로 체크를 예전부터 했고 현재로서는 전미르 선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육선혁 선수도 눈여겨본 거는 맞다. 하지만 전미르 선수 일단 전미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타자로서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때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롯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투타 겸업 투타를 같이 시키는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전미르 선수에 대한 생각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자연스럽게 또 육선엽 선수 쪽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신인들이 특히 우한 투수들은 상당히 좋다. 야수는 조금 드물다. 그중에 뭐 전미르 선수 좀 돋보이는 부분이 있죠. 투수로서도 괜찮지만 자완은 드물다. 뭐 황준서 선수 제외하면 아주 상위 픽은 조금 드물다. 응습 응용 이도류 이러고 있네. 이도류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또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뭐 시도조차 안 하는 건 뭐 아닌 것 같아요. 예. 1위 1빈이 투수 전미르 에러다. 지금 뭐 두산 관계자들 김태경 혹사 보고 아직 제가 데려온 선수도 아닌데 뭐 그거 보고 근데 두산 관계자뿐만 아니라 야구 관계자들이 다 좀 그럽니다. 아 이거 뭐야 저보고 아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속상하지 그 뭘 그렇게까지 또 이승엽 감독 얘기입니다. 30경기 남기고 본인이 승부수 한번 띄워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산이 5할 승률 약간 더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죠? 5위 SSG 3게임 차 기로입니다. 기로. 네. 이승엽 감독이 코치 경험이 없어요. 우리 팬들께서 야 이거 보면 댓글에 승사바 뭐 이렇게 막 이승엽 나가라 이런 분이 계셨어. 나가라. 다 나가 막 뭐 우린 막 근데 사실 그런 것도 팬들께서 야구 보는 재미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조이 평가들은 그래도 코치 경험 없고 초보 사병탑인데 시행착오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한다. 잘하고 있다. 올 시즌 제가 여러 야구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승엽 감독 어떻느냐. 다들 좀 걱정들을 했나 봐요. 말을 안 해도. 코치도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또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들이 뭐 잘 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강철 감독님도 뭐 그렇고 뭐 유지현 감독님도 좀 잘하셨고 아닌 분들도 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잘하고 계신다. 무엇보다 내년은 더 잘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야구부장이 이승엽 감독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니까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것도 맞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고 존경하는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감독이고. 근데 그것보다도 이런 평가는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좀 우리 팬들께서도 두산 팬들께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선수들을 조금 기다려준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작전 쓸 때 조금 독하게 안 하고. 그래서 전력이 두산이 이렇게 상위권이 아닌 상황에서 벤치가 조금 움직여줘야 될 때도 선수들을 조금 믿어서 뭔가 조금 늦어진다? 그래서 주위에서 좀 독해지세요 감독님 그런 이야기도 했다 그래요. 본인도 경기 후에 리뷰를 하면서 프런트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좀 느낀 바가 좀 있겠죠. 근데 그래도 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뭐 이 믿음이 아주 나쁘다 그것만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두산의 현
전력만 놓고 보면 이게 상위권 전력은 꼭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벤치에서 생각이 많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몇 개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었겠죠. 우리 팬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고. 그리고 이승엽 감독님에 대해서는 진짜 뭐 많은 분들이 불만도 있고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에서 저 번트 뗄 땐 좀 돼. 번트 대도 돼. 좀 대바라고.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꽤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승엽 감독님 번트 대는 거 별로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땐 좀 돼야 되고 7선수가 몇 명 안 되잖아요. 두산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팬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산의 내부 FA, 외부 FA, 외국인 투수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FA 홍근희, 양석환 선수 있습니다. 셀러리 캡이 있어요. 마구 지르긴 어렵죠. 양석환 선수 필요한 자원 맞다. 양석환, 양의지, 김재환 중심이고 지금 로하스는 뭐 재계약할 수가 없는 거고 새로 외국인 타자 잘 데려오면 이 4명이 기록 쳐야 되는데 홍근희, 양석환 잡으려 하겠지만 셀캡이 있으니까 무한정 쓸 수는 없지만 타 팀하고 경쟁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동극정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두산은 다른 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두산은 구단주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잡어 그럼 무조건 잡어. 현상 시장 상황을 조금 지켜보는데 필요한 자원인 거 맞고 걱정을 조금 하죠. 딴 데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 타자 로하 선수는 재계약 어렵죠. 브랜든하고 알칸타라 선수는 어떻게 잡아야 될 거잖아요. 잡을 수 있느냐? 일단 두산이 이게 정에 조금 생각을 하던데 두산을 좋아한다 이 두 선수다. 우리 팀 좋아한다. 알칸타라는 한신에서부터 나 두산 돌아가고 싶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또 브랜든도 대만에서 또 외국인 투수 딜런 선수 다쳤을 때부터 나 갈 수 있는 건가? 언제 가냐? 뭐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팀 엄청 좋아한다. 하지만 두산이 적절한 또 대우를 해야 될 거고. 근데 이 선수들도 뭐 일본이나 미국에 아주 강력한 오퍼를 받을 글쎄요.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두산은 잔류를 시킬 수 있다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브랜든하고 알칸타라 선수는 무조건 데려오고 싶어 하고 잔류시키려고 그러는데 재계약은 가능하다. 또 가능하게 만들고 싶다. 근데 스카우트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들어올 건데 두산 스카우트 나가봤더만 지금 시장에 투수가 없대요. 이만한 선수들 절대 못 데려온다. 그러니까 막 속이 타는 거야. 무조건 데려오고 싶어요. 두산은 7년간 한국 시리즈 갔죠. 왕조 만들었죠. 두산이 제일 걱정하는 게 왕조가 됐다가 그냥 망한다. 그럼 오래 그냥 이렇게 암흑기가 온다. 이 암흑기만은 안 된다. 주춤주춤 하지만 빨리 올라가야 된다. 반등을 빨리 해야 된다. 몰락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그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성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삼성은 롯데가 전미루 선수 뽑으면 육성엽 선수 아니면 이제 뭐 육성엽 선수를 롯데가 지금 뭐 전미루 선수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육성엽 선수로 가면 뭐 전미루 선수로 가겠죠. 전미루 선수가 온다 그러면 타자 쪽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육성엽 선수는 보여준 것보다는 보여줄 게 더 많은 선수다. 가능성이 있다. 삼성의 내부 FA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한울, 오승환, 김대우, 김원권. FA 선언할 선수는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뭐 누가 용기 있게 선언을 하는가 이게 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죠. 외부 FA는 제가 썸네일에도 했지만 3명 김재현, 홍근희, 함덕주 셋 다 데려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셋을 다 데려오기는 어렵죠. 그거는 뭐 그죠. 하지만 이 셋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노력하겠다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삼성이 벌써 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건 맞다고 이야기를 아예 했어요. 그래서 외부 FA를 뭐 셋 중 하나 데려올 것 같아요. 좀 노력을 한다 그러는데 하지만 또 뭐 KT 김재훈 뭐 잡죠. 두산 홍근희 필요하죠. LG 함덕주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또 경쟁이 되는 거죠. 경쟁이 되니까 생각을 조금 하는 겁니다. 팀 돌아가는 거로 보면 셋이 이제 일장일단이 확실하다. 김재훈 제일 견고하점 나이가 좀 있고 홍근희 선수 장점도 있고 함덕준 선수 자완 장점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왜 성장을 못하나 젊은 선수들이. 제가 이제 삼성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은 이제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 이제 1군에 올라오면 이제 고무줄 이렇게 어깨에 채웠던 고무줄 이게 이제 풀고 하세요. 왜 이렇게 강력한 고무줄을 뒤에서 당기고 있어야지 선수들이 속도를 더 못 내나? 속도가 더 다운되나? 고무줄 이제 끊고 던지지? 본 모습으로 던져. 갑옷 좀 벗고 던져도 되잖아. 막 그런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삼성 관계자가 모래주머니 이렇게 차고 있던 것도 좀 벗겠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폭망이야. 더 못해. 지금 야수들은 그나마 있는데 투수가 너무 없다.
어린 선수들 구속 다운되고 부상은 깊어지고 치고 올라오는 투수 없고 팀 내부에서도 이건 실패다. 사실 저는 이제 육성 스카우트 있는데 육성보다는 스카우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삼성도 비슷한 생각은 좀 하던데 요즘 어느 코치가 빠른 젊은 20대 초중반 투수들한테 야 빠른 공 던지지 말고 그냥 너 손장난이나 해. 야 제구나 조금 더 신경 써. 빠른 공 던질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코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선수들이 한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스카우트에 왔던 선수들이 있으니까 한계 드러나요. 성장성도 둔화되고 체력 관리도 안 돼서 부상당하고 몸이 안 따라주고 삼성이 얼마나 스카우트를 못했냐면 2011년부터 잘 나갈 때 하이픽 좀 뽑았겠죠. 그때 물론 뭐 1차 지명도 있었습니다만 그거 감안해도 폭망. 잘 나갈 때도 5년 10년 바라보고 스카우트 했는데 그거 못했고 기존 멤버가 좋으니까 백업 선수 정도만 몇 명 뽑았었고 어떻게든 좀 받쳐줄 수 있는 선수만 뽑고 후계자를 뽑는 게 아닌 거예요. 대체자만 그러니까 뒤에 이제 백업만 뽑는 거예요. 이후에 10년 이상 못 뽑습니다. 그러니까 못 뽑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면 지금 좀 바꿔야 돼요. 그 부분은 맞아요. 뭔가 교체도 필요하고 스카우트도 필요합니다. 스카우트를 스카우트할 필요가 있죠. 좋은 팀에. 또 시스템이 문제면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 멘붕인 거죠. 타 팀이 사실 지금 스카우트 파트를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원석이 제일 중요하다. 코칭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실제로 코칭 부분은 많이 좀 공개됐잖아요. 코칭은 많이 좀 일반화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코칭 노하우가 차고 넘칩니다. 또 코치들이 잘못 가르치면요 선수들이 배우려 들지도 않아요. 아니 뭐예요? 이거 제가 여기 공부한 거하고는 이거 틀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삼성의 문제점을 보면 삼성은 좀 사장님도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보통 이제 사장님들이 새로 오면 다 새롭게 보이니까 또 새로운 것도 하고 싶어 하시네. 또 사장님이 1군 경기를 많이 안 봤으니까 1군 경기를 보니까 관계자들도 1군 경기를 많이 와요. 사장님 오시니까 같이 봅니다. 1군 경기 보는 거 좋죠. 좋은데 사실 사장님 말고 단장하고 팀장급들은 2군 경기 아마야구 경기를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2군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됩니다. 관계자들이 오면 아무래도 코치들이 신경 쓰죠. 더 노력하죠. 코치들이. 식당에 주인이 이렇게 매일 상주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감나라 되나라 할 필요도 없어도 마찬가지. 스카우트 팀도 마찬가지로 아마추어 경기에 단장이 자주 가고 또 팀장들이 자주 가고 하면 긴장하게 됩니다. 요즘 좀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삼성이 아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삼성이 아예 가지 않는다 그 말 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스포츠단 1등주의 벌인 지 오래됐습니다. 야구는 그나마 꼴찌하다가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거의 꼴찌급. 나머지 스포츠 폭망. 하지만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야구는 돈을 아예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써요. 쓸 거 다 써요. 거의 연봉 순위는 3위, 4위입니다. 다 써요. 이왕 쓸 거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1등주의로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1등주의로. 근데 이제 1등주의 버렸지만 그래도 이 성적에도 랍하게 엄청나게 많이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책임질 사람들, 책임질 분들 책임지겠죠. 이제 책임질 수밖에 없죠. 제가 좀 체크한 바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팀 전체적으로 그룹하고도 일정 부분 또 최근 삼성 구단 주변에서 단장 후보군에 대한 소문이 꽤 많아요. 앞서 제가 영상에서도 선수 출신 단장 소문이 좀 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취재를 그때 해보니까 몇몇 선수 출신 인사들하고 약간 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요 저한테. 아예 실체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직접 들었던 분하고 아니라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했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제가 더 많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좀 잘 안 드리죠. 알고 있어도 그 부분들은 이건 소문이 아니라 이건 제가 짬짝이니 이제 소문 안 믿음요. 이건 소문이라기보다 제가 좀 취재했던 부분은 좀 있어요. 조금 시간 지나면 제가 더 많은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이제 변화 움직임을 미리 좀 얘기를 했다가 아주 삼성 팬들께 변화는 뭔 변화 임마 하나도 안 변했는데 너 야구부장 이제 미쳤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사실 삼성 그룹 관계자한테도 좀 그런 분위기를 전해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저의 판단착오였는데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삼성 구단이 좀 장기 플랜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